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방송 PC를 포맷해가지고 지금 녹화 설정이 하나가 안 돼 있어서 조금 그것 좀 잡느라 늦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요약해서 오늘 리뷰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올려드린 1시간짜리 리뷰 영상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복귀 리뷰 복습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길더라도 1시간짜리 이 직전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오늘 있었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중점을 맞춰서 리뷰 영상 그리고 조금 뭐 보충할 내용들은 좀 있긴 한데요. 어제보다는 좀 오늘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나스닥 종합 지수는 2.7%를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그 뒤로 더 내려가서 3.14% 하락에 나스닥이 아침에 또 선물이 1% 이상 추가 하락하면서 우리는 야간 선물 1.29% 하락 마감됐던 것보다 더 크게 1.93% 큰 갭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하락하면서 오늘 3%가 넘는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 좀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죠. 공매도 전면 재개 첫날입니다.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간 거고요. 원래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그치만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진통이 좀 있을 거다. 진통은 곧 변동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로 2시 48분경에 완료되었고요. 한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었는데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트리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제조업 PMI는 50.5로 예상치에 부합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이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세부 사항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발표한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을 막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 구매자에게 25에서 5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관세 자 보시면 이렇게 기사가 떴었죠. 관세 전쟁 불안감 고조되면서 국제 금값이 3,148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세계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은 3,14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얘기가 또 있었죠. 반란인데요. 일단 무너지는 기업 및 자영업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고요. 티몬, 위메프, 홈플러스에 이어서 명품 플랫폼 반란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잠시 기사 잠깐 올려보면요. 이렇게 자, 반란이 뭐 21년도까지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명품 구매력이 당시에 이제 젊은 세대층 중심으로 많이 성장해가지고 명품을 구매하면서도 더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것을 잘 찾아다니는 젊은 층의 인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 반란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명품 구매 자체도 무너졌지만 젊은 층의 소비력이 더 악화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명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층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품목에서 기존의 티몬, 유엠폰 플러스 등 이제 이런 생활 품목에서 명품까지 소비 둔화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21년 초에 증시 화랑장의 끝자락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었던 명품 구매율은 이후 증시의 하락장을 거쳐가면서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구매력 상실이 국경 및 나이대를 모두 넘나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럼프 관세 공약 이행이 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 108조 원이 사라진다라는 전미 소매협회의 추정 보고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죠. 자, 기사가 요거 아침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유 느리네요. 네, 여기 요거는 아까 명품 플랫폼이었고, 자, 요 기사죠. 이렇게 자 뭐냐면 최악 치닫는 자영업자 대출 이금융권 연체율이 10년 내 최악이다라는 건데요. 요약해서 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11.7%로 23년 말 7.63%와 비교하면 4.07%포인트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제 어느 정도 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늘기만 해서 지금 계속 무너지는 형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6년도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것은 바로 증시에 이렇게 1대1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한 번의 파급력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 재개가 되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봐서 전체 거래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높았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56.98%가 이제 호텔 신라에서 이제 공매도가 발생했는데요. 요거 호텔 신라가 가장 많은 공매도를 지금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종목 중에서요. 카카오뱅크 44.15, 한화 44.06, 한샘 43.64. 여기까지는 거의 40% 뭐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 공매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래 전체의 포스코 퓨처엠, 한미반도체, 카카오게임즈, 롯데쇼핑, HD 현대중공업, 한진칼, S오일, 롯데지주, 이마트, LG에너지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SKC,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메리츠금융지주, 금호석유, 하나투어, 에코프로, 원익IPS, HD현대일렉트릭까지 해가지고 오늘 거래의 30% 이상이 공매도인 기업들을 이제 추려본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공매도가 일단 먼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오늘에 발생한 금액은 올라오면 쇼커버링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미 눌렀기 때문에 더 공매도를 추가하면서 더 추가적인 하향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탄탄한 우상향하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첫날에 나온 대응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 좀 추적을 계속 해봐야 되겠고요. 땅굴을 파는 기업들 계속 저점 이탈하면서 땅굴 파는 기업도 존재하고, 또 위에서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거는 좀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딱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목마다 이제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거. 추적을 좀 앞으로 해봐야겠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주요 에너지본은 당연하게도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 우선으로 봅니다. 특히 계약수로 본 다음에 금액은 10억 이상 넘을 경우에 주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들의 위클리 콜이 16억이 넘었었죠. 계약수는 장중에 5만 계약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외국인 선물 월물 옵션 프로그램 비차익은 후순위로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10시 56분에는 시장 흐름상 결국엔 개인 위클리 콜옵션을 살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고, 중간에 개인의
위클리 풋옵션의 프리를 녹이기 위해 횡보 죽인 시간도 좀 거치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초반에는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풋 매도 6천 계약으로 끝났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풋옵션 계약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선 보시면 15,000 계약 정도까지 해당되는 수준으로 풋옵션도 올렸죠. 근데 이 동안에 속도를 조절한 거죠. 개파락만 보이고 완급 조절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죠. 우리 증시 오늘 분봉을 보시면 개파락한 다음에 멈춰 있는 시간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파락을 워낙 크게 만들었고 멈춰 있는 시간,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올라오던 시간입니다. 위클리 풋이 올라오니까 더 급락하지 않고 진정해서 이 풋프리를 깎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드니까 차분히 내려오기 시작한 거고요. 마무리 시간이니까 이제 이거와 별개로 그냥 이제 마감 짓는 자리,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33.5자리 빗각 추세대 자리와 만나서 맞물려서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야간에 조금 더 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1시 48분에 체크한 내용으로는 개인들은 위클리 콜옵션을 335부터 위로 쭉 매수하고 있었고요. 그게 총 5만 계약 이상급이었습니다. 위클리 콜옵션 계약수 보시면 이렇게 5만 계약대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계속 증가한 상태를 유지했었죠. 그 다음 위클리 풋옵션은 아까 보셨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335부터 아래로 쭉 매수되면서 총 1만 계약 이상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335를 중심으로 위냐 아래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코스피 200은 334.2였습니다. 그러니까 등가가 335였죠. 등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꼭 결제를 시켜야 한다면 335풋을 살리고 335콜을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35콜 위클리 콜이 살아있을 때 이 콜 매도를 했으면 웬만하면 다 먹는 구조가 되겠죠. 실제로 그거를 행동하신 분이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를 또 올려주셨죠. 자, 카페 가서 잠깐만 그것만 살짝 짚고 보면요. 자, 카페 가셔서 전체 게시글 보시고 여기 내려보시면 우리 KMN님 매매일지를 보시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제 라인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1차까지만 하셨습니다. 매매를 하시고 마지막에 선물로 이제 구간 매매를 하시고 옵션으로 선물로 280만원, 옵션으로 270만원대 더하셔서 총 559만원에 일당을 보셨는데 오늘 오전 아침 잠깐만 해가지고 또 큰 수익을 내셨는데 보시면 옵션에 대해서 337.5와 335 콜옵션 매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거 그냥 거의 오늘 이거 콜 매도하면은 그냥 전액 수익입니다 하는 날이었잖아요. 개인들이 5만 계약 이상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을 잘 해주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11시 48분 즉 오전장 마감 시간에는 이 335게임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둘 중에 꼭 결제를 시켜야 한다면 335 풋 쪽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후장에는 한 단계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332.5 등가 싸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결국 오늘 개인 위클리 옵션, 위클리 콜 옵션 잔뜩 붙은 것만 하루 종일 녹이는 날이었습니다. 위클리 풋 때문이라도 속도 조절을 한 거죠. 천천히 꾹 눌러가면서. 자, 위클리 만기 오늘 시간대별 이동 추정 범위는 80% 확률로 이미 335를 코스피 200 기준으로 넘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위로만 막아둔 상태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0분과 2시 58분 그리고 만기 동시호가로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오후장 되니까 335에서 332.5 싸움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332.5 동전 세우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332.5 아까 전에 오전에 335 콜 살리냐 풋을 살리냐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콜은 0으로 됐고 풋을 살렸죠. 2.6까지. 요거는 위클리 풋이 요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332.5 마지막에 종가의 가장 중요한 오후장에
등가 싸움은 332.5였죠. 332.5 0으로 마감했고 332.5 풋도 거의 0에 가깝게 0.1로 결제돼서 거의 동전 세우기로 끝난 겁니다. 332.6으로 4로 끝났으니까. 동전 세우기가 나오면서 332.5 양매도자들까지도 거의 전액 수익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한 3% 넘어가면서 개인 풋으로 인해 주요 자리에서는 지지받으면서 속도 조절 중이기도 했지만 이건 오전에 이거 장중에 체크한 내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적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멈칫멈칫 하기도 했지만 위로 콜을 살려줄 가능성이 현저히 더 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 두 가지를 긋고, 자 여기 이탈되니까 저항력, 볼린저 밴드와 함께 저항력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이탈한 자리는 오늘 다시 올라오지 못하죠. 여기 중간에 하나 더 굴 수도 있죠. 여기가 지지받다가 이탈된 자리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못 올라온다. 왜 개인들이 이렇게 위클리 콜이 잔뜩 있는데 무슨 수로 올라오겠습니까? 선물도 지금 막 조단위 매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못 올라온다. 올라와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 뭐예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횡보하는 데서 구간 뭐 양매도를 처리한다거나. 근데 양매도가 좀 불안하기도 하죠. 만기일이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쪽 배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거의 올려가는 쪽 배팅은 여기서 잠깐 정말 타점 좋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날이었죠. 수급을 파악하고 보셔야 되고, 오늘 개인들이 보시면 월물에서 풋옵션이 매수가 많았어요. 이걸 보시고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인들 여기 풋옵션 올라오는 거 이거 뭐다? 오늘 풋옵션이 급등하니까 풋 매도한 개인들의 손절 매수다. 대부분이 이 손절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클리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렸었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입니다. 기실현 포함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외가 풋매수 수익이 커지면서 74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5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풋 매도 포지션의 손실도 많이 잡혔었겠네요. 금융투자는 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매도 포지션 중에서 풋 매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 및 수급 판단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파생반 정규 교육반에 텔레그램에다가 항상 8시 41분경에 올려드립니다. 주요 자리들을 체크해드려서 먼저 라인 긋고 시작하시자라고 올려드리고 있죠. 336.5가 먼저 체크된 자리 이탈됐죠? 당연히 오늘 수급으로는 1차는 다 이탈되는 수급입니다. 이탈되고 2차까지 가는 과정이 되죠. 2차를 더 가냐 마냐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 정도 수급이면 1차 이탈된 자리 당연히 저항으로 활용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지지를 이탈하면 일단은 저항 역할을 한다. 일단 돌파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한다. 언제? 다시 이탈하기 전까지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도 이 자리 막힌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원웨이성으로 진행되니까 2차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2차를 넘어갈 정도가 돼야 이제 진짜 원웨이로 가는 건데, 오늘은 제가 8시 41분에 올려드린 바로는 2차 지지가 조금 더 멀었어요. 평소보다. 어디까지 잡아드렸습니까? 333.5까지 잡아드렸죠. 여기 오늘 저점은 333.55였습니다. 그렇죠? 요 자리에서 제동이 걸려서 그 자리부터 이제 계속 하루 이제 오후장에 횡보하다 끝난 거고, 일봉으로 보면은 빗값까지 내려갔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월 19일 간에 쌍봉에 주의해야 된다. 쌍고점 형성되는 과정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쌍고점으로 진짜 내려오게 되면은 빗각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 라이브 방송이나 리뷰 영상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거 변곡 구간에서 쌍고점 주의하면서, 자 여기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단계적으로 여기 깨지면 바로 공간 열리는 자리 빗각이죠. 이제 빗각 지지 못하면 다음날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여기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 382 바로 330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뚫릴 수도 있는 자리고요. 이후에 320에서 323 부근 여기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잡았던 자리거든요. 23.6과 요 저점 자리 하나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요거 뚫으면 바로 12월 9일 제가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좋은 자리는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양보했어요.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익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도를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여기 와서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늘리고 기관들한테 매수 포지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저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낸 적이 있었죠. 언제? 3월 만기이래요. 여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때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여기가 저점이 찍힌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주요 자리 작년 23년 19년 1월 자리랑 그 다음에 어디였죠? 자, 연결 선물로 보면은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자리들을 조금 그때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 작년도 비교할 수 있었고 특히나 19년 자, 여기 이 구간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흡사하다. 19년도 새해를 맞이한 다음에 이렇게 1월 2일 빠지고 1월 3일 빠지고 1월 4일 10시 반부터 터닝한 거거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19년 1월 2일 첫 거래가 됐는데 하락했어요. 19년 1월 3일에 또 하락했어요. 하루 종일. 19년 1월 4일 돼서야 비로소 10시 반 오전에 이렇게 말아올린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지금처럼 여기서 한번 막히고 떨어져서 쌍고점 만들었어요. 자, 여기 242평 쌍고점 볼벤 비슷한 자리 비슷하죠. 이때는 뭐 3고점이긴 한데 이걸 크게 하나로 본다면 쌍고점입니다. 제가 이때랑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비슷하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비슷하다. 왜? 이때 트럼프 1.0 무역전쟁 일으킬 때, 지금 트럼프 2.0 무역전쟁 나올 때. 그래서 아직은 이거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움직임이 된다. 오늘 어쩌면 요런 날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요런 날이나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요 정도 날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여기 저점도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점 선언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었죠. 자, 다시 6월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일봉 이렇게 체크했고 그리고 그렇게 쉬운 여기 걸리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부터 즉 12월 9일 자리부터 살펴야 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프로그램 비차익의 대량 환매수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1조 원대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 대량 환매수 요게 프로그램 비차익의 대량 환매수가 언제 나오는지 주목해야 되고요.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주봉은 주봉상 240, 60주 라인에 이미 걸려든 거잖아요. 다 막혔습니다. 막힐 가능성 본다 했는데 다 막혔어요. 여기 뚫고 나야 다음이 있는 건데 못 뚫었죠. 당연히 월봉도 못 뚫었겠죠. 이거는 다 어제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359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해서 2시 48분경 매입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이제 위에 거 생략하고 590, 570, 557, 540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 주는 상단 저항 59,000원 오늘 막혔죠. 하단 57,000원 그리고 밑에 55,700원 좀 더 나아가서는 54,000원대까지도 생각은 해보고 있어야 되지만 오늘 이번 한 주에 가기는 조금 버겁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매물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러 돌아오는 지수 수급과 함께 돌아오는지 지수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해야겠고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1조 원 넘어갔다가 선물 9,719억으로 조금 완화되면서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콜매도 22억, 폼매수 28억으로 오늘 하방 배팅만 강하게 진행됐던 하루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위클리 옵션에 묶이면서 이 수급 대비해 가지고는 좀 덜 내려갔다 싶기도 합니다. 갭이 좀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장중에는 그렇게 더 많이 크게 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도는 3일간 2조 원 매도를 돌파하면서 직전 구간 연속 환매수 금액과 비슷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일봉. 자,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환매수 3월달에 매도 쪽 롤오버 많이 했죠. 3월 만기 때 롤오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환매수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찍어 누른 게 비슷하다. 큰 차이 없다가 됩니다.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매도가 조금 더 앞서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서고 있는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강화시킨다면은 밑으로 진짜 지난번에 저점을 선언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솎아내러 간다면 이 공간 위협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조 911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5조 7,174억 원을 기록하며 누적 매도 기록을 경신했고요. 최근 2024년 3월 15일, 5월 13일 자 요거는 자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추이예요. 한 1년 한 13개월 정도 흐름인데요. 여기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연결 선물로 놓고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요. 자 요즘 요렇게 해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1조 원을 넘어섰던 프로그램 매도가 1조 원을 넘어섰던 날들이거든요. 자, 2024년 3월 15일, 그다음에 5월 31일, 그다음에 25년 2월 28일 최근이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 한 13개월 동안 4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4차례에 있는 자리들을 찝어 보면요. 3월 15일은 요쯤이 됩니다. 자, 여기 요 날이거든요. 그다음에 5월 31일 그 다음에 2월 28일 그 다음에 오늘이에요. 자 연결해서 보면은 요거 요렇게 요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날 그 다음에 이렇게 요날 그 다음에 오늘 요날이죠. 뭐 직전 요 1조 원의 매도의 특징은 머지않아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머지않아 5월 31일 때는 좀 바로 나왔고요. 3월이나 지난 2월 28일 작년 3월이나 올해 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수일 내에 반등이 시작됐어요. 2월 28일도 바로는 아니고 보시면 일주일 2주일 내에 반등이 시작됐죠. 일주일 2주일 내에 반등이 과연 이 자리부터 찍고 한번 여기 걸리는 자리에 한번 시도를 하고 갈지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최근 데이터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 대량 환매수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프로그램은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과하다 싶으면은 여기 보통 프로그램은 단기 과매도가 세게 잡히면 수일 내 반발 매수도 잘 들어오는 편이고 그렇게 입력값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짜여진 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없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조금 완화되는 게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적이 좀 덜어 있었다라는 거지. 한 1, 2년 사이에. 그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램 환매수 여부가 이번 하락장의 단기적 종료 판단에 중요한데 누적은 무시 못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장기 누적 스탠스를 보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누적된 시기가 여기에요. 자 여기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누적을 이런 식으로 쌓아왔거든요. 자 지금 15조 원 넘게 쌓았죠. 그 어떻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프로그램들이 환매수를 22년 중반부터 가가지고 여기 와서 환매수를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매도한 거를 프로그램이 잔뜩 누적 매도한 거를 여기 와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환매수가. 자 지금은 눕혀가지고 힘을 더 써서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힘을 더 썼어요. 이때는 평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떨궜죠. 평단가가 더 낮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코스피 PBR이 무슨 뭐 지금 0.8, 0.9 들어왔는데 이거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근데 PBR은요 지금 이 공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0.7이 됐든 0.6이 됐든 똑같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0.8이나 0.9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때 지지받았으니까 지금도 지지받을 거야? 아니요. 코로나 때 팬데믹 때 0.63까지 갔습니다. 0.6대도 충분히 찍으러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저평가 구간일 뿐입니다. 어디서 지지받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PBR로만 저점을 잡는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숫자 0.8에서 0.1 바뀌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과 내용 그리고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 그 디테일한 그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플러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겠죠. 자, 환율은 매크로적인 건 당연하고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1219억 매도했고 1471원 1.9원으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1440원 위에 있으니까 중기 중장기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변동성 지수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9.69%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지력 받고 올라올 때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급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급등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왜요? 전체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을 딛고 다시 올라설 때마다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 안쪽으로 내려앉기 전까지는 아직 상황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옵션의 등합이 변동이 생기죠.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등합이 잘 줄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옵션의 등합은 수요일 10.71에서 목요일 10.75, 금요일 10.88에서 오늘 12.49로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합은 꾸준히 일정 비율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옵션의 양합이기 때문에 세탁한 만큼 계속 축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S자를 그리면서 세탁값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등합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상인 구간, 변동성의 배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옵션을 통해서 지지력 확인 후 급등할 때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오늘 변동성 지수는 직전 고점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월 28일에 올랐던 자리 완료한 상태죠. 여기 2월 28일과 그 뒤에 올랐던 자리. 잠시 조정을 거치더라도 4월물 옵션으로 4월 옵션물로 기존 개인의 풋옵션 매도와 외국인의 외가 풋매수 상태를 고려한다면 30포인트대로 열릴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더 거세질 수가 있겠죠. 구간별로 당장 진행이 안 되더라도 4월물 만기 때까지 이 외국인들의 외가 풋매수가 지금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작년 8월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작년 8월물과 유사한 유사한 구조가 진행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물은 외국인들이 하방 배팅을 선물과 옵션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선물 쪽에서는 투신도 조금 보태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빨리 업로드해서 지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